시작할까요? 자, 현대문법 첫 시간입니다. 예, 의문론을 약 2시간에 걸쳐서 2시간이라는 한 6강에 걸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형태통사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문론의 맨 처음 의문론 들어가기 전에 의문론 들어가려면 먼저 음성 단계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말소리 생성, 의문론과 음성학입니다. 음성학. 그래서 음성은 우리가 학이라고 이렇게 붙여주고 의문은 논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되게 이제 나누면 학 그러면은 상당히 범위가 커지죠. 그리고 논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음성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어학에서 다룰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 국어학에서 필요한 것은 의문논이죠. 자, 그런데 의문논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학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음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문론을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몸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음성은 몸이죠. 몸에서 나오는 소리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것도 음성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성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의문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성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자, 음성학과 의문론의 차이. 음성학은 소리를 물리적으로 분석한다 그랬는데 음성과 의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음성은 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죠.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의문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저음 음성학, 그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이 음향 음성학, 그래서 이 청자 귀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청취 음성학. 근데 이것은 국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 음향 음성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언어학에서 다루는 좋은 음성학처럼 그렇게 많이 연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이쪽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막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컵을 깬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이제 이 소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동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파동하고 그걸 맞춰주면 거기에서 공명이 일어나 가지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이 다리가 무너지는 수도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막 무너질 때는 다리가 가지고 있는 파동하고 이 소리가 갖고 있는 파동하고 일치시켰을 때 이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죠. 얼마 전에 그 동서울에서 건물이 막 붕괴 위험해서 막 흔들리고 그랬죠. 그게 왜 그랬는가 했는데 그 막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일 이제 설득력 있는 것이 위에 휘트니스 센터에서 막 음악을 틀어놓고 했는데 이 음악의 진동, 이 파동하고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 파동하고 이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흔들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은 음향, 음성학이에요. 우리 고유 이런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죠. 자,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또 다 연관이 있어요. 연관. 청취 음성학.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 우리 국악에서 다루는 것들은 의문론,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다 이거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소리가 어떻게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학에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음향이 있죠. 음향과 음성의 차이는 뭘까요? 음성은 사람이 내는 소리죠. 사람이 내는 소리와 개가 내는 소리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개가 내는 소리는 음성이 아니야. 어떻게 차이 나죠? 음향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리죠. 음성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가 되는 소리. 그래서 개가 어떻게 짖어요? 개가 어떻게 짖어? 개가 멍멍그러죠. 자, 개가 멍멍그랬을 때 이 멍멍은 음성일까요? 음향일까요? 음성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멍멍했을 때 이것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미음, 이용 나눠지죠? 그러니까 멍멍해요. 그럼 개 소리는 음향이 아니네?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개가 멍멍 짖어요? 이렇게 멍멍 안 짖어. 개는 어떻게 짖어요? 이렇게 짖어. 자, 걔는 하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기술할 수 없으니까, 음향을 그대로 기술할 수 없으니까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서 기술을 해요. 그래서 멍멍 그래. 자, 영어는 어떻게 해요? 바우 아우 그러죠? 자, 미국 개는 바우 아우고 우리 개는 멍멍이에요? 똑같아. 인데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렇게 분절시켜 놓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소리는 음성이고 분절되지 않으면 음향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은 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멍멍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멍멍하는 거하고 음은 같지만 음성은 다르죠. 멍멍해 보세요. 제 소리 확실히 다르죠. 내 소리 훨씬 좋죠. 왜냐하면 내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근데 이제 뒤에 다시도 하겠지만 음운을 단지 이것만으로 음성과는 이거와 구별되는 것으로만 하면 부족하죠. 음운은 또 기능으로 보면은 어떤 기능을 해요? 말소리를 구별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구별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고 말소리를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다 그러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자, 이것은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태소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좀 나오면 이제 형태소가 있는데,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죠. 음운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다.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이것이 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음운론을 보면 음운론은 이 기능의 관점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거다. 음성을 연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음운을 설정하고 음운 체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을 다루는 것. 이게 음운론이다. 그래서 음운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음운이 뭐냐 이런 것도 가끔 나오지만 주로 음운 변동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운 변동을 알려면은 음운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보다 앞서서 음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음운론을 공부할 때 많이 간과하는 것이 음성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이 어떻게 소리 나는가, 음성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소리 나는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음운 변동을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운론을 공부할 때 기계적으로 뭐 교체는 이런 거고 변동해서 동하는 이런 거다 외웠다면 음운론 잘못 공부한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저절로 싹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에서 이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도표로 쫙 그려져야 돼. 자기 입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니은 그러면은 어디서 소리 나는 거예요? 혀 끝이 치조에서 만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니은이 국외음화되면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경국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경국에서 일어나는 니은을 자기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할 때 니은하고 여자 할 때 니은하고 이것이 소리 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자기 입에서 느끼는 것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나 할 때 니은과 여자 할 때 니은이 다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손 들어보세요. 음운은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손을 못 들면. 오, 이거 제대로 공부했네. 자, 그래서 음운론을 공부할 때 음성학적인 바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몸으로 다 느껴야 돼. 그래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칠 때 이 음은 어디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소리 나는 거다. 어디를 울려서 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시범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하위 분야를 보면 조음 음성학 이게 이제 우리 국악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조음 기관의 관찰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말소리의 생성 과정.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소리가 만들어진 데는 설 때 이제 먼저 발동부가 있어요. 발동부. 소리가 나게 만드는 맨 처음 시동이 걸리는 부분. 시동. 시동묵이라는 게 있죠. 한 분만 웃으시네. 그러면 신의 탑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동목이 이제 맨 처음 움직이는 거예요. 발동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지만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폐에서부터 시동이 걸려요. 폐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폐에서 시동이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복근 운동을 하죠. 복식호흡을 하죠. 복식호흡을 해서 소리를 이렇게 쭉 이 횡격막을 밑으로 쭉 내리는 것은 공기가 폐로 싹 들어가게 빨리 들어가게 하도록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발동부가 빨리 시동이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성부 어디로 이 공기가 도달을 해요? 성대에 도달을 하죠. 성대. 그 다음에 성대에서 울리는 소리가 어디를 거쳐요? 입 안을 거치죠. 조음기관. 이것을 발음부.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데는 이 세 단계를 거쳐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폐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호흡을 제대로 못 하니까 호흡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애들이 막 태어나면은 배로 숨을 쉬죠. 해야 할 때 보세요. 배가 그냥 볼록볼록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숨을 쉬다가 점점 위로 올라와. 그래서 이제 어른이 보통 살아갈 때 배로 숨을 쉬지 않고 막 허파로 숨을 쉬죠. 헐떡헐떡하죠. 막 뛸 때 여기까지.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점점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깔딱깔딱 여기서 하다가 코까지 와서 숨이 올라오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건강에 오래 살고 싶다 그러려면 숨을 늘 깊이 쉬어야 돼요. 깊이. 그래서 항상 배를 움직이면서 숨을 쉰다. 그러면은 건강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로 끌어내려 가지고 폐를 움직인다. 그래서 이 들어갔던 숨이 나오면서 날숨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발동부가 폐가 아니고 연구계에서 시작하는 그런 음도 있다 이런 얘기. 그
밑에 보면 아프리카 호사어는 혀 차는 소리도 하나의 음운이 돼요. 하는 소리가. 근데 쯧 했을 때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들어가는 거예요. 들숨을 이용해서.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건 연구개예요. 연구개에서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들어가면서 나는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 소리는 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성 과정. 이 성대를 통해서 성대가 이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때는 이게 닫혀져 있죠. 그럼 말할 때 숨을 쉴 때 이때 이제 열려지고 숨을 쉴 때는 조금 많이 열려지고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닫혀져요. 이 성문이 닫혀지면서 뭐 이렇게 내가 워낙 그림의 젬병이라서 뭐 이렇게 있다면은 한 이 정도 이렇게 열렸을 때는 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좁아질 때는 여기가 떨면서 이 성문이 떨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대가 여자와 남자와 길이가 좀 달라요. 한 1.5에서 1.8 이 정도 되면은 8cm 정도 되면은 이것은 여성의 소리예요. 근데 한 2.2cm가 좀 넘어가면 그것은 남자 목소리예요. 그래서 길면은 소리가 옥타브가 낮죠. 그래서 남자 목소리가 여자보다 낮은 거예요. 근데 김경호 같은 애들은 어때요? 여자 목소리가 나죠. 걔는 성대가 아마 짧을 거예요. 남자인데도 짧으니까 고음 내는데 되게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낮은 음 내는 데는 안 좋죠. 남자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는 것은 이 성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대가 이렇게 떨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어떤 성대를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그런 가수들 보면은 일단 태어나기를 좀 잘 태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대가 떨리는 소리를 유성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는 어디를 보면 알아요. 목젖에 딱 대보면 하면 여기가 떨리죠. 그러면은 이것은 떨림 소리, 유성음이에요. 근데 여기가 떨리지 않는 소리는 무성음이고. 그래서 모음은 다 유성음이죠. 자음은 무성음인데 기본적으로 떨리는 소리들이 있죠. 자, 떨리는 소리가 이제 비음이나 유음이죠. 비음과 유음은 떨림 소리, 나머지는 안 떨리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음 과정. 여기서 이제 조음 기간만 일단 쭉 보도록 하면 맨 처음에 입술이 중요하죠. 자, 그림을 여기다 하나 싹 그려 놓을까요? 입술, 이빨, 치조, 경국의, 연국의, 목청. 자, 이쪽에 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인두강이 있어요. 인두강. 내가 제일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입안 구조가 아주 딱 들어오지 않나요? 입술.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입술. 양순음이죠. 두 입술이 만나서 나는 소리죠. 두 입술이 만나서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자, 우리말은 이빨에서 나는 소리는 없어요. 이빨에서. 자, 영어에서는 이빨에서 나는 소리가 있죠. 어떤 소리예요? 쓰 같은 거. 쓰. 발음표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소리. 쓰 하는 소리는 이빨에서 나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이빨에서 나는 소리는 없고 어디서 소리가 나요? 잇몸에서. 잇몸. 치조. 자, 여기는 이제 치조, 잇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 혀를 한번 쭉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빨 날카로운 부분이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잇몸이 있죠. 잇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경구개죠. 경구개. 센 입천장.
자, 근데 잇몸하고 경구개하고 구별이 잘 되나요? 잇몸과 경구개. 잇몸이 경구개하고 경구개가 잇몸 같죠? 그죠? 그래서 이 경구개를 따로 하지 뭐 치경 경구개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런 의문학자도 있어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어디가 경구개고 어디가 치조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면 단단한 부분이 끝나고 이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구멍 2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느껴져요? 구멍 2개. 쭉 올려보세요. 안 느껴져요? 있어요? 구멍이 느껴져요? 없어요? 예. 여러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여러 개는 아니고 2개. 자, 그 느껴지면 이제 혀끝이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밥 먹다가 재채기 해본 적 있어요? 밥 먹다가 재채기 하면 밥티가 어디로 나와요? 코로 나오죠. 이 구멍을 통해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 물 부어보세요. 코로 쭉 물 부어보면 이쪽으로 떨어져. 이게 있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연구개. 여기가 여린 입천장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아주 부드러운 부분이 나오죠. 부드러운 부분. 연구개가 뚝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청. 목청 뒤로 이렇게 또 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인두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말을 하면은 이 입 안에서 울리죠. 입 안에서. 그래서 입 큰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 그러죠. 입 큰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게 이 구강이 잘 공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노래 부르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죠. 그래서 나리야 나리야 이렇게 부르죠. 나리야 나리야 울림대가 적어서 울림이 적은데 입을 크게 벌리면 나리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은 좀 성악풍으로 부르죠. 입만 크게 불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울려요? 여기 코를 많이 울려요. 코를. 그래서 가수들 소리 들으면은 코를 좀 많이 울리죠. 그래서 아 하는 소리도 아 이런 소리가 돼요. 아 그래서 나리야 나리야 그럼 소리가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이 공명강은 이 구강과 비강이에요. 비강. 그런데 구강만 쓰는 게 아니라 실은 이 뒤에 인두강을 써요. 인두강. 인두강은 이 뒷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공명 통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나 바리톤들은 이 인두강하고 흉강 이쪽을 이용해서 검푸른 바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사람 목소리가 어디를 울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히든싱어 봐요? 히든싱어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낼까요? 어떻게? 울림대가 같은 거예요. 울림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가수가 어느 부분을 많이 울려서 이런 이게 이제 이 두성 이쪽이거든요. 성악가들은 소리가 다 비슷하죠. 그 사람들은 울림대가 두성이기 때문에 하면 이쪽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테너 소리가 나요. 아까처럼 이러면 바리톤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를 울리느냐, 어디를. 근데 보통 우리들은 이 소리를 다 울리는 거죠. 근데 말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여기까지 막 다 울려서 내가 어제 어딜 가는 이러면 정말 뺨 때려주고 싶죠. 이런 소리로 맨날 말할 수는 없죠. 오늘도 전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거슬려요. 거슬리는 소리들이 있죠. 그런 소리들은 우리 귀에 별로 안 좋은 부분을 막 울려서 내기 때문에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말을 할 때 항상 막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제일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가벼운 소리 이걸 쓰느라고 구강과 비강을 써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보통 때 말할 때는 뭐 구강 쓰다가 조금 애교 부를 때는 에이 자기 그러면 어디가 울려요? 코가 울리죠. 콧소리를 울리면 좀 귀엽게 들리죠. 그래서 이 어디를 울리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건데 주로 구강과 비강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깔려져 있는 소리는 이 인두강이고, 인두강. 그 다음에 이 순강 그러면은 이 입술 앞부분, 여기도 이게 공명이 생겨서 입술 사이에 여기에도 공명강이 생겨서 울려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순강 이렇게 말해. 자, 그래서 인두강, 구강, 비강, 순강 이 네 부분이 공명상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싶다. 특히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될 거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강의하는 거라고.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강의하고 애들 이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좀 이 아이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대강 목소리 들으셨지만 성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교직에 막 갔을 때 강의를 할 때 막 목소리를 울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책을 펴읍시다. 여기 보세요,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목에 힘을 안 주고 최대한 울림 소리를 해서 5분만 되면 애들이 전부 몰살이야 이건. 수업 듣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수업은요, 제가 아무리 기를 쓰고 들으려고 해도 5분만 지나면 졸려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야, 이 좋은 목소리를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좋은 목소리를 갖고 태어난 죄다. 그랬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소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울림 소리는 노래 부를 때나 쓰는 거지 강의할 때는 써서는 안 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판소리를 배웠어요. 판소리를. 판소리는 때리는 목소리거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좋게 하다가도 네! 이런 식으로 탁 해보면 쫙 이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이제 자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치에서 쓰는 스피치 발성, 그다음에 판소리에서는 쓰는 판소리 발성, 그다음에 성악 발성 이것을 다 합쳤더니 강의할 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조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강의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리 개발해야 돼요. 또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의문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자음과 모음 들어가 봅시다. 자, 자음과 모음의 차이. 자, 자음과 모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아까 모음은 다 울림소리고 자음은 되게 안 울림소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음에도 울림소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가장 큰 차이는 자음은 그렇죠. 장애음이에요. 나올 때 방해를 받는 소리고 모음은 방해를 안 받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자음과 모음이 있고 저 뒤에 보면은 이 반모음이 있어요. 그럼 반모음은 또 어떤 소리일까?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반모음이라는 것은 반자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모음의 성격도 있고 자음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섞어 놓으면 자음은 방해를 받는 소리, 모음은 방해를 안 받는 소리. 반모음은 장애를 자음보다는 덜 받고 모음보다는 더 받는 중간 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일단 구별하면은 방해를 받는 소리, 받지 않는 소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 분류. 이것이 그대로 한번 그 문제 나왔었죠. 2008년 8번 문제. 2008년도 문제에서 이 자음 분류에서 자음 분화의 기준이 나왔어요. 자음 분류 기준. 항상
내가 이제 합격 전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개념적인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바탕이 잘 닦여져야 된다. 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분류 기준은 저음,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방법과 저음, 위치죠. 자, 둘만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저음 방법과 저음 위치예요. 자, 근데 우리말에는 여기에다가 된 소리와 거센 소리가 들어가죠. 된 소리는 후두가 긴장하는 소리죠. 자, 그래서 후두 긴장. 후두가 긴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공기가 많이 섞이느냐 안 섞이느냐. 기식. 이 네 가지가 이제 자음 분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좋은 방법에 따라서 먼저 나누면 좋은 방법. 폐쇄음이 있고 마찰음이 있고 파찰음, 비음, 유음이 있어요. 자, 방법에 따라서 자, 폐쇄음. 폐쇄음을 파열음. 어떤 학자들은 파열음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쓰고 어떤 학자들은 폐쇄음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쓰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폐쇄음이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파열을 시키려면 반드시 폐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음들이 다 파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폐쇄된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파열보다는 폐쇄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폐쇄음은 항상 일어나는 거고 파열음은 뒤에 모음이 따라왔을 때, 개방이 됐을 때만 파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가 기본이죠. 자, 그래서 폐쇄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맨 앞에 디귿, 그 다음에 앞에 더, 비읍, 피읍, 쌍병, 그 다음에 기역,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폐쇄음이죠. 폐쇄음. 일단 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브 할 때는 자, 브 해보세요. 브, 두 입술이 딱 폐쇄가 되는 게 느껴져요? 이건 입술이 딱 이거 있으니까 느껴지는데, 자, 드 해보세요. 드 느껴져요? 완전히 딱 막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옆에 좀 새는 건 없을까? 할 때 바람 조금 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새는 게 있으면 파열이 안 돼요. 파열이 되려면 아주 그냥 완벽하게 딱 막혀 있어야 돼요. 자, 해보세요. 그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브는 두 입술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치조에는 혀 끝이 이렇게 완전히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는 어디서 뭐가 막아요? 혀의 뒷부분이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딱 막혀 있어야 터지는 거예요. 안 막혀 있으면 터지잖아요. 그게 이제 느껴져야 돼요. 자, 내기 직전에 딱 멈춰보세요. 탁 터지기 전에 딱 멈춰보세요. 터져보세요. 터져져요? 이게 완벽하게 딱 막혀야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폐쇄음, 파열음.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애들은 이 폐쇄음끼리 구별을 잘 못해요. 브하고 비읍하고 기역을 잘 구별을 못해. 우리 딸이 4살 때 맨날 배고파 그래야 되는데 얘가 개고파 그래요. 그래서 야, 배고파가 아니라 개고파가 아니라 배고파야. 그러면은 배고파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개고파. 이 꼬맹이가 둘 다 파열음이니까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찰음. 자, 마찰음은 시옷과 히읗이 있죠. 자, 시옷은 어디에서 만나요? 혀 끝이 이 치조에, 잇몸에 딱 붙는 게 아니고 붙을락 말락 해가지고 공기가 새 나가는 거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붙어버리면 파열음이 되고 안 붙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안 붙고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이 목청에서 하면 목청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면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히읗 같은 경우는 다른 것하고 좀 다르게 조음 위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면 여기인데 좀 앞으로 보내도 거의 여기까지 가죠. 근데 여기까지 가면 뭐 어떤 소리가 돼요? 하면 시옷이 돼버리죠. 여기서는 히읗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 히읗이. 그래서 하는 마찰음. 자, 성내에서 마찰음. 그 다음에 파찰음. 자, 파찰음은 이게 파열과 동시에 마찰이 일어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파열이 안 일어나고 파열되는 흉내만 내고 바로 마찰이 일어나요. 자, 그게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여기서 나는 소리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설단과 치조, 여기는 전설과 경구개예요. 전설과 경구개가 이렇게 만나는데 이 경구개가 이 경사가 상당히 급하죠. 경사가 급하니까 혀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완벽하게 폐쇄가 안 돼요. 완벽하게 폐쇄가 안 되고 이게 폐쇄시키려고 그러는데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트 하고 미끄러져 버리거든. 그래서 파찰이 되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이 위치상, 특성상. 그래서 이것을 허웅 선생은 파찰음을 붓가리 소리라고 그랬어요. 붓가리 소리. 이 가리는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붙어서 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확 터지는 게 아니고 터지지 못하고 바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그래서 지읒, 치읒, 쌍지읒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붙어서 터지지 못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다. 그래서 파찰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찰음은 음절 말에서는 다 파열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마찰도 마찬가지로 음절 말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 파열음으로, 폐쇄음으로 귀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음. 자, 유음은 이걸 이제 설치음 그렇게도 말하죠. 유는 흐를 유자죠. 흘러가는 소리다라는 말이죠. 뭐가 흘러간다는 말일까요? 뭐가 흘러갈까? 소리가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 어디로 흘러가? 왜 흘러가?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칼 해보세요. 칼 하면 혀가 이 뒷부분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공기가 옆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유음을 설치금 그러죠. 혀의 양옆으로 흘러가는 소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 옆으로 공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설측. 칼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소리, 혀 옆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혀 옆소리. 근데 우리말에 이 리을은 이런 설치금도 있지만 설전음도 있죠. 설전음 또는 탄설음 그러죠. 그래서 이 설치음과 설전음 또는 탄설음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영어에서 설전음, 탄설음은 뭘로 표현돼요? R로 표현이 되죠. 설치금은 L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소리거든. 그래서 칼 했을 때는 이 리을은 L이지만 라 해보세요. 라 하면은 이것은 설전음으로 되기도 하고 탄설음이 되기도 해요. 라 하고 한 번만 딱 때리면 그것은 탄설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탁 때리는 소리는 탄설음이고 라 하고 혀를 떨어버리는 소리. 이거 떨 전자를 써서 이 한자도 힘든데 이 떨 전자를 써서 전설음 그래요. 라 하면은 이 혀가 이렇게 막 떠는 소리. 근데 라 하고 한 번만 때려주면 탄설음. 근데 우리는 설전음이라기보다는 주로 탄설음에 가깝죠. 그래서 이 R 같은 경우는 탄설음 이렇게 말하고 L 같은 경우는 설측음 이렇게 말해요. 설측. 근데 이걸 합쳐서 그냥 다 유음. 그렇게 표현을 하죠. 흐름 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 미음과 리은, 이응. 자, 이 앞부분에서 이게 파열이 일어나지 않고 공기가 코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면은 미음이 되죠. 브 하면은 입술이 터지고 코로 안 가지만 하면 코로 가죠. 하면 코로 가죠. 자, 여기에서 기억 위치에서 터뜨리지 않고 코로 소리를 내보세요. 하는 이런 소리가 되죠. 하는 이런 소리. 자, 그것은 이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가면은 비음이다. 그래서 이 목청을 울리는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려요. 크게 들려. 안 울리는 소리는 아주 약하게 들리는 소리.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목청이 다 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울리는 소리로 강의를 하면 굉장히 약하게 들려요. 안 울린 소리 한번 말을 해볼까요? 자, 이제 책을 펴봅시다. 아무리 힘들게 말해도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안 들리죠.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을 이제 좋은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이것을 좋은 위치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하면은 이 앞에서 나는 소리, 파열음 중에서 비읍, 피읍,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 입술에서 나는 소리, 프, 뿌, 프. 자,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 치조에서 나오는 소리는 드, 뜨, 트. 그 다음에 또 마찰음, 스, 이런 소리 있어요. 그 다음에 느, 르.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혀끝이 움직이기가 제일 좋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소리들이 많아요. 이 위치에서 그래서 파열음, 마찰음, 비음, 유음 다 나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경국의 부분을 뒤로 와버리면 위치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혀도 맨 앞이 아니고 혀끝이 아니고 좀 뒷부분, 전설이기 때문에 이 활동량이 그렇게 막 자유롭지 못해, 활동이. 그래서 나는 게 좀 한정돼 있죠. 지읒, 치읒.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게 제일 느끼기 어렵죠. 크가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 혀 뒷부분이 움직임이 그렇게 막 매끄럽지 못하니까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 이 F 같은 소리. F는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프 한번 해보세요. 자, 프. 자, 무엇과 무엇이 만나죠? 프 하면 프. 그렇죠. 윗이와 아래 입술이 만나죠. 그래서
이 F 같은 것을 순치 마찰음이라고 그래요. 프 하는 거. 그러면 아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쓰 하는 것은 쓰 설단 치 마찰음이죠. 치조가 아니고 이것은 서끝이 혀끝이 이빨에서 만나는 마찰음이야. 치 마찰음. 쓰 하는 소리야. 쓰. 자, 이 쓰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무성음이고 이것은 유성음이에요. 쓰, 이 소리죠. F가 유성음이 되면 뭐가 돼요? V가 되죠. V. 유성 순치 마찰을. 그러니까 빅토리가 아니고 빅토리죠. 빅토리. 자, 이제 그 소리 나는 위치 방법 다 아셨어요? 머릿속에 싹 그려져요? 자, 이게 싹 그려지면 13쪽에 있는 자음 분류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자음 분류표 보면은 양수음에서 각각 치조음에서 평음, 경음, 격음이 있죠. 세 개가 있죠. 자, 이것은 지금 무엇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식이 있느냐? 아까 두 가지 있었죠. 기식의 유무하고 또 후두, 긴장의 유무가 있었죠. 그래서 후두,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 경음, 된 소리고 그 다음에 기식을 가지고 있으면 격음이 되는 거죠. 거센 소리.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자음을 쭉 공부를 했고, 자, 조금 쉬었다가 모음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